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오후 6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레이건 공항으로 접근하던 미국 국내선 여객기와 그곳을 비행하던 미국 육군 소속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비행기가 다 근처에 있는 포토맥 강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이 여객기에는 6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는 3명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67명의 지금 안전이 매우 걱정이 되는데 구조대가 지금 시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또. 그래서 구조차가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구조차 중에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금방 근처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그런 시설을 갖춘 차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캔사스 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착륙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고도가 한 100m 밖에 안 됐는데 하필 요때 그 앞을 지나가던 헬리콥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워싱턴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또 이 지점은 백악관에서 한 6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그 보안이 엄격한 하늘입니다. 그걸 공역이라고 그러죠. 64명의 승객, 승무원, 플러스 3명, 67명의 안전이 위태로운 이런 사고가 한국에서는 지금 한 달 사이에 2건이 연속으로 났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충돌 사고로 179명이 죽었고, 사흘 전에는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던 비행기가 그 앞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선반에서 불이 나 가지고 한 170명 되는 승객이 요행이 잘 빠져나와 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천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20분 상간으로 공중에서 그냥 불이 날 뻔했습니다. 공중에서. 왜 선반에서 불이 났는지는 여러 가지 지금 추측만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지금 추측의 영역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는 공항에서 짐으로 붙이지 않고 휴대하는 짐에 넣고 검색대를 통과를 하는데 거기서 불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거 불안해서 이 비행기를 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국회의원이 아닌 이 소위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을 설 연휴 기간에 찾아가 가지고 윤 대통령 석방을 외친 데 대해서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우리 정당은 조폭 정당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만약 윤 대통령이 유죄가 났을 경우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한 판단들을 해야 한다.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과 윤상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외 당협위원장 80명 명의로 변호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선거 불복의 일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더 이상 국민의힘은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휘말리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 강성 지지층들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조경태 의원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두 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보수층 세력이 뭐 반 이상을 넘고하니까 여기에 눌려가지고 마치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 먹힐지 모르지만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게 먹히겠느냐, 이런 태도를 취했다가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경태 의원이 제시했는데, 여기서 그가 한 말, 이게 선거 불복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서버를 탈취하는 등, 그리고 그 간부들을 수십 명을 잡아서 군부대로 끌고 가가 조사를 하는 등의 계획을 꾸미고 선관위를 덮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결국 뭐냐, 조경태 의원이 지적하듯이 이건 선거 불복이라는 겁니다. 공명한 선거에 대한 불복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공명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부인하면은 이거야말로 내라진이죠. 그렇게 해서 구성된 국회를 폭력으로 통제를 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자들은 반국가 세력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로서 접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아마 앞으로 수사나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걸 지금 국민의힘 집행부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한동훈 노선이 퇴색하고 오히려 윤석열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 세력과 손을 잡아야 선거 때 유리해진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국민의힘 세력이 지금 같이 뒤엉키고 있는 데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경고를 하면서 이거는 조폭정당이나 조폭이나 할 짓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조폭과 정당의 차이는 뭘까요? 조폭도 단체고 정당도 단체입니다. 그건 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당은 민주적 정당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정당 해산해버립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뭡니까? 법치를 지키고 공명한 선거를 옹호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모으는 윤석열 세력과 손잡고 나간다면은 조경태 의원 말대로 그게 조폭 정당이지, 조폭이지, 그게 무슨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설날을 전후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공통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한 5대4 정도로 정권 유지보다 높습니다. 10%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즉 파면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한 60%, 아니고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 40입니다. 6대4 정도로 역시 높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여론의
기반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반 이재명 정서가 또한 강력하므로 구체적으로 이 가상 대결을 하면은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붙이면 그 비슷비슷해요. 약간 이재명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 김문수 이렇게 붙이면은 이재명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런 구도는 이미 조기 대선을 예상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쫙 갈라졌는데, 여기서 중도가 국민의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도가 여러 점에서 국민의힘 편이 아니므로 이 여론 구조가 그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중도가 가장 싫어하는 극단 세력,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민의힘과 그 후보를 끌고 가는 걸 중도가 느끼게 하면은 이거는 필패다, 선거에서 필패다 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느낀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현재는 좀 외로울 겁니다. 외롭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인하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후보만이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뭐 자유진영 전체로 넓혀서 단일화를 한다면 자유진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 필연적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원인이 중도표를 잡은 원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세게 비판은 하지 않지만은 과거 이분이 2020년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했던 거와 견주어 보면은 그쪽과 손을 잡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 대신 또 이재명 비판은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이제 안철수, 지금 잠시 뒤에 있는 한동훈, 뭐 유승민, 개혁신당 이준석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이 앞으로 서로 연대를 하느냐 단일화를 하느냐 하는 그게 앞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관찰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경태 의원이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